오늘은 JP모간 프라이빗뱅크가 7월 24일 내놓은 투자 전략 보고서를 정리해 드립니다. 글로벌 투자 전략가 데이나 할렙이 던진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을 하나의 거대한 인공지능 트레이드로만 묶어서 볼 수 있을까요? AI는 어디를 가도 화두입니다. 나스닥 100은 연초 대비 15% 올랐고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캐펙스, 그러니까 설비 투자는 7,5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추정치는 실적 시즌마다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엔스로픽과 오픈 AI 같은 LLM 기업들의 매출은 믿기 어려운 속도로 늘었습니다. 엔스로픽의 연환산 매출은 약 6개월 만에 90억 달러에서 470억 달러로 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모든 일이 S&P 500이 2년 연속 20% 넘게 오른 뒤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분쟁과 관세, 역사상 최악의 에너지 쇼크, 그리고 역사적 저점 부근의 소비자 심리까지 겹쳤죠. 투자자들이 불안을 느끼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올해 시장의 관심은 반도체와 메모리에 집중됐습니다. 샌디스크, TSMC,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큰 폭으로 올랐고 반도체 지수는 연초 대비 39% 상승했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의 순이익이 S&P 500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눈에 띄게 커졌습니다. 향후 12개월 순이익 기준으로 보면 2022년 중반 4.5% 부근이던 이 비중이 2024년 초 8%, 2025년 중반 13%를 지나 올해 18% 위까지 올라왔습니다. 반도체의 이익이 지수 전체 이익에서 갖는 무게가 그만큼 달라진 것입니다. 하지만 성과가 시장의 좁은 구석에만 머문 건 아닙니다. 데이터 센터, 반도체, 메모리, 쿨링, 하이퍼스케일러, 전력 인프라, 소프트웨어까지 AI 밸류체인 전반에 걸친 148개 기업, 5개 바스켓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종목의 70%가 연초 대비 올랐고 중간값 종목은 20% 넘게 올라 S&P 500을 약 10%포인트 아웃퍼폼했습니다. 11개 섹터 가운데 8개가 포함됐고 40%는 테크 섹터 밖의 기업이었습니다. 서브 인더스트리로 나눠봐도 3분의 2 이상이 플러스였습니다. AI가 밸류체인 전반에 분산된 테마로 나타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AI와 그 공급망이 중요한 드라이버인 건 맞지만 올해 작동한 게 그것만은 아닙니다. 가장 눈에 띄는 AI 밖의 드라이버는 지정학이었습니다. 중동 분쟁 속에 높은 에너지 가격이 뒷받침되면서 에너지가 올해 S&P 500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낸 섹터가 됐습니다. 다만 이건 특이 요인이고 언제든 되돌려질 수 있습니다. 그 너머에는 더 지속 가능한 테마들도 있습니다. 니어쇼어링은 여전히 중요한 화두이고 산업재가 리딩 섹터입니다. AI 내러티브만이 아니라 국내와 역내 투자로의 광범위한 이동이 배경입니다. 헬스케어와 금융의 일부 서브 섹터 그리고 일부 소재 기업들도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2분기 어닝 시즌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11개 섹터 중 10개가 플러스 이익 성장을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중 6개는 두 자릿수입니다. 결국 AI는 시장 전체의 성공 스토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생각해보죠. 누군가 요즘 이메일 관련주가 시장을 다 장악해서 걱정된다고 말한다면 좀 이상하게 들릴 겁니다. 이메일은 이제 특정 테마가 아니라 모든 기업이 당연히 쓰는 도구니까요. 모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 모바일 테마가 따로 있었지만 지금은 그냥 모든 비즈니스의 전제가 됐습니다. 기업의 생산성과 수익성에서 떼어낼 수 없게 된 겁니다. AI도 언젠가 그렇게 시장 전체와 분리할 수 없게 될 겁니다. 다만 아직 거기까지 온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포트폴리오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인공지능 이야기는 진짜 실체가 있고 앞으로 몇 년간 포트폴리오의 핵심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도 장기 목표를 이루려면 분산 투자는 여전히 중요할 것입니다. 지난 1년의 고무적인 변화 하나는 반도체가 리스크오프 국면일 때 S&P 500의 다른 섹터들이 반드시 함께 리스크오프로 가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리스크오프는 1개월 롤링 누적 수익률이 마이너스 5%보다 낮은 경우를 정의합니다. 반도체가 리스크오프일 때 경기소비재는 86%의 날에 함께 리스크오프였지만 산업재는 59%, 금융은 55%, 에너지는 18%에 그쳤습니다. 반도체 트레이드가 통하지 않는 날 포트폴리오의 다른 부분은 평균적으로 더 잘 버텼다는 뜻입니다. 시장의 폭, 브레드스도 넓어졌습니다. 연초 대비로 평균적인 종목이 시가총액 가중지수보다 더 올랐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테크에 눈이 먼 것도 아닙니다. 모든 테크주를 똑같이 대하지는 않는다는 뜻이죠. 수년간 거의 완벽하게 함께 움직였던 반도체와 소프트웨어는 지난 1년 사이 상관관계가 크게 낮아졌습니다. AI 세상에서 누가 승자가 될지 시장이 다시 따져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클로드 코워크가 나온 뒤로 AI 역량이 좋아질수록 전통 소프트웨어의 일부는 오히려 도전받을 수 있다는 게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1년 롤링 코릴레이션은 0.78 부근에서 0.29까지 떨어졌습니다.
최근 나타난 또 하나의 분화는 하이퍼스케일러 내부에 있습니다. 이들의 캐펙스는 지난 몇 년간 AI 트레이드의 엔진이었습니다. 하이퍼스케일러가 돈을 쓰면 시장이 성장으로 보상하고 AI 생태계 전반이 함께 수혜를 받죠. 하지만 이 거인들이 캐시플로우를 점점 소진하면서 시장은 지속되는 고강도 지출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알파벳의 실적이 분명한 예입니다. 인상적인 클라우드 매출과 계속 불어나는 백로그에도 투자자들은 반대편에 주목했습니다. 경영진은 캐펙스 가이던스를 또 올렸고 IPO 이후 처음으로 프리캐시플로우 적자 분기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은 AI의 위너와 루저를 가려내려 하면서 하이퍼스케일러들을 더 비판적이고 더 선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무거운 캐펙스에서 납득할 만한 투자 수익률을 낼 수 있느냐가 AI 생태계 전체의 수익률과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JP모간 프라이빗 뱅크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지금은 AI 테크 사이클의 초기 이닝입니다. 에이전트 형태로 AI가 훨씬 더 유용해졌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AI의 영향 범위는 계속 넓어지고 테크 섹터를 훨씬 넘어 확장될 것입니다. 이상 JP모간 프라이빗 뱅크의 투자 인사이트 요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